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엔 까미노 영화입니다. 오늘은 배낭 안에 들어갈 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슬리퍼, 보조 슬리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슬리퍼는 우리가 알베르게, 숙소에 도착을 하면 등산화를 바로 벗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하루 종일 등산화를 신고 걸었기 때문에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벗어서 발을 편하게 씌워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럴 때 바로 슬리퍼를 사용하고요. 또 알베르게 내에서 샤워를 하고 그 물기가 있는 발로 이동을 할 때 슬리퍼가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반드시 거의 순례자들은 다 지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슬리퍼를 선택할 것인가? 가벼운 제품이면 어떤 슬리퍼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리퍼를, 그러니까 등산화 하나, 슬리퍼 하나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쉴 때 그 마을에서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상점을 간다거나 식당을 간다거나. 근데 그럴 때를 생각해서 꼭 그 샤워 알베르기 내에서, 숙소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슬리퍼를 챙기지 마시고요. 내가 밖을 나갈 수도 있겠구나,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례로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은 알베르게에서 샤워를 하고 뭐 그럴 때만 슬리퍼를 신는 거래라고 알고 목욕탕 슬리퍼를 들고 왔어요. 근데 목욕탕 슬리퍼는 솔직히 그걸 신고 어디 상점을 간다거나 그 식당을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마 보라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패셔너블 해보일 법도 한데 그걸 신고 나갈 용기는 좀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리퍼를 샤워 후에도 신을 수 있기도 하고, 그걸 신고 어디 마트를 간다거나 아니면 식당을 간다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 등산화 하나, 슬리퍼 하나, 또 운동화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순례자들 중에. 그래서 그 시내에서 투어를 할 때는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화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와 무게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동화를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인데요. 고민이 되면 안 챙겨 가는 게 맞는데, 또 여행을 갔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그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잖아요. 솔직히 성당을 들어가는데, 그 성당은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들어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등산화를 신고 가야 하는데, 하루 종일 등산화 신어서 그게 등산화가 뭐 냄새도 나고 싫다 그러면 운동화를 가져가서 이렇게 신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저는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등산화 신고 갔다 오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세면도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게, 알베르게는 그 물만 제공되는 곳이에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안에 필요한 관련 용품들을 좀 챙겨 가셔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챙기는 게 비누, 그 다음에 샴푸,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이 정도만 챙겨 가시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최소한의 제품만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똑같이 그 비누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5일 동안 머리를 샴푸로 감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샴푸 같은 건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도보 여행이나 힘든 여행을 할 때는 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라고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세제 같은 걸 좀 덜 쓰는, 쓰레기를 좀 덜 배출하는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을 좀 몸에 경험해 보는 거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00% 높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세제를 이용해서 몸을 씻고 그다음에 머리를 감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만 이게 씻거든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걷는 여행을 하는데 세안제도 가져오고, 샴푸도 가져오고, 린스도 가져오고, 컨디셔너도 가져오고, 또 비누는 따로 가져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자기를 더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게 다 무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번
35일 정도는 내가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은 좀 세제 같은 걸 좀 적게 챙기고 가시는 거 어떠신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순례길에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시는 순례객들은 극소수의 몇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분주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하시느라고.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화장을 하신다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자연 친화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참아보는 것도, 하지 않아보는 것도, 뭐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그래도 샴푸를 들고 갈 거야, 나는 뭐 목욕 샴푸라고 하나요? 목욕 샴푸를 들고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적은 양을 가져오세요. 큰 걸 절대 준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써야 하잖아, 내가 유럽 여행 기간 내내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절대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무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공병을 팝니다. 공병, 빈 병을 많이 팔아요. 뭐 실리콘 재질로 된 것도 있고 원형 통으로 된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서 집에 있는 걸 덜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쓸 분량 그 정도만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현지에서 구매한다는 우리가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이 챙기지 마세요. 모자라면 현지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어차피 모자라면 현지에 가면 작은 거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걸 사서 주변에 있는 순례자분들과 나눠서 쓰면 돼요. 아니면 하나를 사서 세제로 써도 돼요. 옷을 빨 때 그걸 같이 세제로 쓴다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국에서부터 큰 거를 챙겨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류로 세탁을 할 때 그 세탁기를 이용하는데요. 다 코인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에 세제가 제공되지 않는 게 덜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세제를 공짜로 주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세제를 안 주는 곳도 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세제 대용의 제품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가루 세제나 액체 세제를 준비하는 거 말고 그 티슈 형태의, 종이 티슈 형태의 세제가 있습니다. 거기 다이소 같은 데나 마트 가면 팔아요. 그걸 또 사서 한 팩을 몽땅 다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작 써봤자 35일 동안 빨래를 하루에 한 번씩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만 한다고 생각해도 한 15장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15장을 종이 재질의 그 세제를 15장 뽑으면 뭐 이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15장만 챙겨 가시면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15장도 많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극여름이 아닌 이상은 아마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 뭐든지 적당한 양을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 많은 양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연계돼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선크림은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햇빛이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 햇빛과. 그렇기 때문에 따가울 정도예요. 그래서 선크림은 좀 지참을 해서 최소한 얼굴이라도 바르셔야 합니다. 그것도 용량 큰 거 절대 아니에요. 용량 적당한 사이즈, 막 이만한 거 있어요. 막 이만한 거, 그런 거 챙겨오지 마세요. 작은 거 챙겨오세요. 작은 거. 집에 있으니까, 이만한 거 있으니까 들고 가야지. 집에 있는 건 나중에 갔다 와서 쓰세요. 작은 거 뭐 작은 사이즈 그거 사 가셔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화장품, 뭐 스킨 로션 챙기시는 분들은 그것도 역시 작은 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니베아에서 나온 작은 크림 가져가서 뭐 스킨 따로 안 바르고 그것만 좀 발랐어요. 그것도 충분히 한 통 작은 거 사도 충분히 바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는 개인의 취향껏 지참하셔도 되고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무거운 하드 케이스는 챙기지 마세요. 상당히 무거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가. 그런데 스포츠용으로 나온 하드 케이스는 그 틀이 갖춰져 있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데요. 근데 천으로 된 하드 케이스는 절대 비춥니다. 그게 그 케이스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 선글라스 쓰지 않았을 때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가방이나 이렇게 넣어놓을 건데, 천으로 된 제품은 이 선글라스가 어디 이렇게 밖에 충격과 닿지 않게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케이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 케이스는 어떤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제품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헤드랜턴입니다. 헤드랜턴을 챙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시죠?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챙기시고, 아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해가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할 때, 새벽에 출발할 때 헤드랜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있으면 새벽에도 이제 해가 동이 터오기 때문에 다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헤드랜턴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헤드랜턴을 챙겨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아예 새벽 출발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유럽에 와서 순례길 중에 충분히 저렴한 제품, 저렴하고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헤드랜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헤드랜턴이 뭐 작고 경량화된 뭐 내가 자주 쓰는 헤드랜턴이 있다면 뭐 그거는 본인이 챙겨 오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어요. 저는 새벽 출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혼자 걸을 때 그 고요한 조용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출발하면 좋은 점이, 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정말 고요한 상황에서 새벽 별빛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좀 새벽에 깜깜할 때 좀 출발하면서 별도 좀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자, 이렇게 가방 안에 들어가는 필수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외에 좀 빠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뒤쪽 영상 그 팁을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걸 챙겨가면 좋아요 하는 팁 쪽에서 아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걸 챙겨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상황이 있으면 아래에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끝. 후엔 까미노 영화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